2.2의 2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동적 증폭 계수라는 것입니다. 정적에 비해서 동적인 현상을 고려하다 보면은 공진 현상 등에 의해 가지고 증폭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동적 증폭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다이나믹 앰플리피케이션 팩터, 다이나믹 매그니피케이션 팩터, 다이나믹 리스폰스 팩터. 체계마다 혹은 사람들마다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DAF, 이니셜을 따가지고 DMF, DRF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인파, 조화 하중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요. 예, 응답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응답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 U값이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중을 이 진폭의 크기만큼 일정한 값을 가해주게 되면은 응답도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은 요 값이 됩니다. 여기 구조물의 강성을 진폭을 강성으로 나눠준 겁니다. 요게 진폭이 AF 하중의 진폭입니다. AF를 구조물의 정적인 강성으로 나눠주게 되면 정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정적 응답에 비해서 만약에 동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구조물의 요 주기, 가진 주기 혹은 TE 혹은 오메가 E 값이 혹은 FE 값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것이 TN 혹은 TD 구조물의 고유 주기 오메가 N 혹은 오메가 E 오메가 D 혹은 FN 혹은 FD 값과 비슷하게 되면은 이 구조물의 정상 상태의 응답은 증폭이 됩니다. 즉, 요 정적인 응답, static displacement의 최대값보다 구조물의 응답이 particular solution이죠. 여기서 정상 응답입니다. 정상 응답. 처음에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의 응답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천이해들은 사라지고 정상해만 살아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상해만 살아남았을 때의 진폭이 일정하게 됐을 때의 그 진폭의 크기가 UP 값을 대입시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변이에 대한 displacement에 대한 동적 증폭 계수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베타 값입니다. 베타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동수 B라고 부릅니다. frequency ratio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뒤에 언더라인이 아직도 적혀 있네요. 나중에 지워야겠습니다. 진동수 B라고 하고 고유 진동수,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기준으로 가진 진동수, 바깥에 들어오는 것이 얼만큼 크냐 작으냐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B니까 같은 단위고요. 분자 분모 같은 단위고 비율이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즉 베타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모값 이렇게 거의 분모값은 0에 가까워지고 DAF 값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이것이 무한대가 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앞에 항목은 0에 가까워지지만 뒤에 크사이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크사이 값을 댐핑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험난한 환경에 의해 가지고 노쇠합니다. 늙어간다는 얘기죠. 이 세상,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크사이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그래서 0.05라는 작은 값만 들어가도 이 값은 분자 값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게 공진 현상이 발생할 경우는 이 값이 동적 증폭 계수가 큰 값이 된다. 큰 값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설계할 때 동적 증폭 계수 베타 값이 1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하고 만약에 베타 값이 1에 가까워진다면은 댐핑 값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구조물의 응답을 증폭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유튜브 내진 설계에 있어가지고 구조물의 공진과 내진 설계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고유한 특성들, 이렇게 이 친구는 굉장히 오메가 2 값이 혹은 오메가 n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고, 이 친구는 굉장히 큰 값이고 하이 프리퀀시 역수니까요. tn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고, 예, 이 값은 오메가 n 값은 굉장히 큰 값입니다. 요거는 주기 왔다리 갔다는 주기가 굉장히 큰 값이고, 요것의 역수 오메가 n 값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진파에 만약에 이런 지진파가 오면은 자기하고 거의 고유진동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파가 왔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친구는 이런 파가 왔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To understand the resonance of buildings during earthquakes, we'll look at how the resonance system.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swing makes it easy to maintain the motion using little energy. A prolonged wind swung the bridge over land at its natural frequency until it exceeded its structural integrity and tore apart.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Frequency of a wave refers to the number of waves that pass through a point in 1 second. The period is the amount of time it takes one wave cycle to pass the given point. The frequency of 1 cycle per second is a 1 second period. The frequency doubles to 2 cycles per second. 프리퀀시 주파수와 피리어드 주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1초에 몇 번 튀느냐? 예. 기계라든가 전기에서는 프리퀀시를 많이 쓰고,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피리어드를 많이 씁니다. 주기. 왜냐하면 1보다 큰 수니까요. 공진 현상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생긴 것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가 다르다. Resonance systems can be used to generate vibrations at a specific frequency to create music. Strings of detergent, such as with this cello, have resonant frequencies directly related to the material of the string, as well as mass, length. 음악도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려면은 레조넌스, 공진, 줄의 공진 현상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공진입니다. 큰 배와 작은 배는 고유 진동수가 다른데 가진이 프리퀀시 큰 거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떠든 거예요. 롱 피리어드, 긴 주기가 왔을 때는 이 친구가 뜨는 겁니다. 바깥의 하중에서 응답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 주기가 굉장히 짧고 중간 정도고 깁니다. 만약에 여기는 안반이고 여기는 소프트한 집안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얘는 무너지고, 가진 진동수가 이럴 경우에 이 친구가 무너지고, 가진 진동수가 롱 피리어드, 장주기일 경우는 이 친구가 무너집니다. 멕시코시티 분지에서 집안에 따라서 무너진 건물들의 형상이 다릅니다. 베드락 안반 지방 같은 경우 거의 안 무너졌는데 이렇게
그래서 공진형 energy input, the system functions more strongly until structural load is exceeded. A key point here is that small buildings will follow well. Large buildings with soft sediments may suffer more damage and ground erosion eventually. Small buildings with soft sediments and large buildings with hard rock. 집안에 따라서 집안 운동이 지진이 증폭이 되니까요. Equal or greater importance for building design and qual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By determining the resonant frequency around the building site, building design can be modified to the resonance disaster does not occur. The following demonstration shows how resonance works. Different height buildings respond to the different frequencies of horizontal ground motion. All buildings respond to a slow, low frequency 집안이 소프트한 경우는 이 친구가 로우 프리퀀시로 흔들리고 장주기로 흔들리고요. If I move it more briskly, I can dial in the rate of horizontal oscillation so that if I move the center building, the height building, I can start to follow it. In the short building, 안반 위에 있을 때는 크게 흔들리는 거죠. 하이티 지진 2010년. 동적 증폭에 대해서 변이 증폭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속도 증폭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속도 증폭, 가속도가 얼만큼 증폭되는지 응답에서. 대신 분모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변이 증폭에서는 A분의 F가 들어갔고요. A분의 F, 정적 변이. 여기서는 A분의 F에다가 이렇게 오메가 N 값을 곱해줬고요. A분의 F에다가 오메가 자승값을 곱해줬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변이 값이 사인 오메가 NT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U 더트 시간에 따라서 미변한 값은 오메가 N 값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NT. 다른 얘기 앰플리튜드만 봤을 때는 요것에 우리가 요게 A분의 F라 그랬잖아요. 그죠? A분의 F에다가 오메가 N 값을 곱한 거고 다시 U 더블 더트 가속도 값은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오메가 N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오메가 N과 오메가 자승을 곱해줬고 그 응답을 수식으로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변이의 속도에 대한 증폭 계수, 동적 증폭 계수란 것은 변이에 대한 동적 증폭 계수의 베타 값을 구한 것과 똑같고 가속도는 베타 자승을 곱한 것과 똑같더라. 그래서 형식을 보면은 변이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변이에 대한 동적 증폭 계수는 베타 값이 1일 때, 곧 공진 형상이 있을 때 증폭되고 그 사이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낮아진다. 여기는 그때의 경우에 이건 진폭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페이즈 앵글이 있는데요. 페이즈 앵글 값은 감쇄가 없을 경우는 0에서 180도로 바뀌게 되고요. 감쇄가 있을 경우는 페이즈 앵글이 서서히 바뀐다. 일을 해서. 이건 물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페이즈 앵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한 동적 증폭 계수, 가속도에 대한 증폭 계수는 여기에다가 베타 값을 곱하면 되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베타 값을 곱하게 되면 베타를 2번 곱하게 되면은 가속도에 대한 동적 증폭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뭐 다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최대값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진 진동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 공진 진동수 발생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피크 값만 찍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베타 값이 공진이 발생했을 때 그 사이 값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일정한 것 같고요. 거의 요거 값은 이렇게 떨어지네요. 피크 값만 나타냈을 때 요 피크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이 값에 따라 가지고 공진 진동수 B가 다르다입니다. 최대값도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동적 증폭 계수 값은 각각 어떻게 나타낸다. 감세에 따라서 혹은 최대값이 공진 진동수 B가 서로 다르다입니다. 감세가 대충 저감세인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구조물의 감세가 20% 미만입니다. 크다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감세 볼 수 있고요. 공진 현상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위상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상각일 경우는 공진이 발생했을 때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공진이 안 발생했을 때는 위상각이란 것은 하중이 가해주는 방향하고 구조물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예. 근데 공진 현상이 발생이 되면 하중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구조물은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정반대, 180도란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구조물의 응답이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었는데 공진 현상이 발생할 때 경우는 180도 시프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형상이 정반대, 같은 시간대에서 보면은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공진 현상을 베타 값을 1이란 현상,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1보다 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공진의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그림으로 쭉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그림으로 나타나시게 되면은 그 공진 현상이 감세가 적을 때는 이렇게 위상각이 나타나고 감세가 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공진 현상의 위상각들이 변합니다. 요 베타 값이 1일 때죠. 여기 베타 값이 1일 때인데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거를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건물 위에다가 판을 좀 전에 그 사람처럼 판을 흔듭니다. 흔들기 위해서 공진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흔드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구조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것이 동적 질량 감세기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TMD라고 부르는데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위에다가 이러한 다른 감세기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은 구조물하고 같은 진동수의 감세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감세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구조물이 공진 현상이 있을 때 막 진폭이 막 증가해야 되는데 이놈이 대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산되는 현상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이제 그림으로 하나하나씩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판이 움직이는 걸 대시드 라인으로 나타냈고요. 밑에 구조물이 움직이는 거를 솔리드 라인, 실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공진일 때 혹은 공진보다 가진 진동수가 작을 때, 공진보다 가진 진동수가 클 때,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일 때 현상들을 나타냈습니다. 공진일 때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공진일 때는 하중이 가해주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구조물이 움직인다. 이게 어찌된 현상일꼬? 라고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그림을 보고 혹은 동영상을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그래프를 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도 보다 보면은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2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